네, 오늘은 109님 주석 1등 하셨습니다. 네, 건강참님, 제시카님, 윤영님, 현명님 어서 오십시오. 윤영님 맞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지금 서울 하늘에 방사가 약간 있다 그럽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기상특보도 없고 좋은데 딱 한 가지 방사가 있다 그럽니다. 네, 장대방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사하라 사막의 황사는 그 북쪽으로 불어가지고 유럽이 다 온통 지금 황사로 뒤덮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몽고 황사는 조금 사하라 황사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32분인데요. 아직 좀 덜 들어오셔가지고요. 34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어제 잠 못 이루셨죠? 저도 참. 오늘까지만 고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걸 실적과 그 반응을 본다고 새벽부터 서둘렀는데요. 오늘까지만 이제 아유 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라는 사업도 참 힘듭니다. 네, 온갖 거 다 따져봐야 되고요. 어제 참 우리 축구가 인도네시아한테 졌더라고요. 축구 실력도 이제 평준화되나요? 그래서 올림픽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네, 만우님도 어서 오십시오. 4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네.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4월의 금요일 중에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4월도 얼마나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서 오늘 새벽까지도 또 일찍 공부를 해서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오늘도 일들이 막 요즘 하루하루가 막 미친 사람들 뛰듯이 말도 말고 탈도 많고 변화무쌍합니다. 우선 어제 미국 시장은 좀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우선 종목별로 본다면요. 어제 구글 개장 장 마감 후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규장은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 지금 구글은요 9.7% 상승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1.9% 약 2%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 외로 본다면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만고만한 구글이 좀 두드러진다. 두 회사 공통적으로는 AI가 네, 성장과 성장에 큰 점점 기여를 하고 있고 수익성도 덕을 주고 있다. 그래서 AI 관련주한테는 긍정적인 이 부분이 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어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어제 3.7% 올라서 이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오늘 AI 쪽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박스권 하지 않겠나 싶은데
AI를 둘러싼 환경은 괜찮다. 다만 인텔은 실적을 2분기 전망을 좀 실망스럽게 해서 시장의 월가 예상치를 못 미친다 해서 지금 6.4% 하락하고 있네요. 인텔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 빠진다고 해서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어제 굵직굵직한 실적이 어제는 뭐 반은 넘어섰는데 일단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다. 뭐냐 한다면요. 국제 금리가 네, 4.7%대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셔야 되는데요. 국채 금리가 4.7%면요. 이걸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볼까요? 네. 작년 10월에 거의 5% 가까이 갔죠. 10월 19일 날 4.98%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4.7%대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한창 금리가 치솟을 때 그때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리가 좀 하향 추세를 접어들어야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반등다운 반등을 할 수 있다. 지금 4월 들어서 워낙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돌아서기에는 아직은 서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속에 본다면 어제 하이닉스를 보면서 아주 뭐랄까 좀 실망, 또 작은 충격 이런 걸 받았는데요. 우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우선 그 ASML은 실적이 나빴어요. 나빴습니다. 이건 나빴는데 그 다음에 TSMC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도 좋고 2분기 전망도 잘 내놓고 잘 했는데 근데 주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향후에 파운드리 부분 성장률이 20%에서 1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 성장률을 요걸 가지고 딱 보고 요것 때문에 주가 빠졌거든요. 1분기,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이 무시를 해버렸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그 같은 요인 중에서도 부정적인 요인만 딱 꼬집어서 주가가 하락한다. 아, 이거 시장이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심리가 네, 뭔가 흔들리고 있구나, 불안해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메타 아시겠지만 메타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저커버그가 말한 거 2020년 자본 지출이 많을 거다. 근데 그 중에 말을 그 수익성을 갖추면 단연간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가 상당한 시간이거든. 요게, 야, 근데 이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동안 메타의 실제 코스는 비용 절감이었거든요. 돈 안 되는 사업들 막 줄이고 하면서 이걸로 실적 고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비용 투자비를 늘리겠다. 사실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게 긍정적인데 투자는 늘리는데 그동안의 비용 절감과 방향이 달라졌고 투자는 늘리지만 수익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러니까 어쨌거나 실적은 제쳐주고 요 발언을 또 꼬집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점점점 심해지더니 어제 하이닉스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개장 초반부터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시장 애널리스트가 예상치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수준이었는데 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밀려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말해주는 게 반도체를 둘러싼 심리가 불안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눈에 더 들어온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전 포인트는 오늘은 하이닉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제 실적이 굳이 빠질 요인은 아니었잖아요. 올라가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빠질 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반도체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다. 이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새벽에 발표된 실적이 과연 분위기를 얼마나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출발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제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야, 좀 너무 했지 않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적을 반영을 안 할 건 아니지 않겠니? 하는 게 등장할 수 있게. 두 번째 오늘 엔비디아 등 AI들이 의미 있게 나름 그래도 그 반도체 쪽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나 AI는 여전히 괜찮아 이런 분위기라서 오늘은 일단 반도체는 괜찮게 출발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게 또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에 또 변수가 많습니다. 뭐냐 어제 일단 1분기 미국의 GDP 성장 1.6% 이걸 보고 다들 맞아? 이 수치 맞아? 다들 깜짝 놀랐어요. 1.6%밖에 안 된다고? 작년 4분기가 3.4%인데 그런데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1분기 아직 3월 물가 소비 지출 이거 발표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나오는 게 물가는 고물가야. 근데 경기 침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주식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참 힘들다. 근데 일단 고물가니까 금리 인하가 안 되잖아요. 이까지는 괜찮아. 괜찮은데, 경기가 침체되면 이거는 이제 이건 참 진퇴양난이죠. 이런 얘기가 등장하니까 이건 주식시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얘기인데 어제 GDP 1.6%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 요인이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출발이 2.1%로 하락했어요. 그게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오늘 관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금 시장에는 한 2.6% 정도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들이. 이게 오늘 좀 높게 나와버리면 또 주식시장에 한번 쿵 쳐박을 일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별다른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국 여기도 금리 오늘 발표를 하는데 일본은 이게 1시 좀 넘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오늘 오후장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시 조금 넘어가면 요것들이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왜냐 지금 엔화 봐요. 155엔대 이 34년 만에 최고입니다. 34년이면 1990년입니다. 참 격세지감이죠. 일본 엔화는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래서 엔화는 항상 달러랑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면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등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일본이 이제 경제가 옛날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엔화가 155엔대로 올라서 버렸는데 이 원인이 일본이 이미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포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일 줄 알았어요. 엔화가. 근데 더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크고 미국의 고금리가 지금 유지될 상황이니까 점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일본도. 근데 과연 일본이 항상 좀 뭐랄까 변화가
좀 뭐랄까 변화가 좀 없지 않아요? 변화가 더디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만약에 오늘 중앙은행이 뭐 좀 뜨뜻미지근한 대책이 나오면 엔화가 걷잡을 수 없이 엔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일본 증시도 요동치고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변수가 많다. 두 가지 요인이 다 금리에 큰 영향을 줄 거고 그럼 4월 30일, 5월 1일 이게 미국의 FMC 아닙니까? 우리 5월 1일 날 노동절 날 쉬는데 FMC 금리가 결정되면 또 시장에 그래서 오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PC 물가 지수가 FMC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줄 건데 일단 지금은 동결이 거의 대부분이 동결할 거다. 6월에도 동결할 거 한 9월에 어떨지 모르겠다 분위기인데 지금 오늘 물가 지수 나오는 거에 따라서 9월도 날 샜다 이런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가 많습니다. 금융시장 전체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채권시장까지 다 흔들 거라서 그래서 오늘 시장은 혹시 매매를 하신다면요 철저히 뭐 초단타 오늘 하루짜리 정도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은 아침에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는 끝났습니다만 개장 초반에 2.4%까지 빠졌었거든요 나스닥이 거기에 비하면 좀 고맙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오른 느낌입니다. 주가가 좀 오른 느낌이야. 그래서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이 좀 플러스를 보일 환경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쯤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네, 그걸 올라갈 때 현금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식님 중앙첨단 소재 기본적으로 중앙첨단 소재라기보다 지금 2차 전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보셨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드라든지 현대차 이런 컨퍼런스 콜 보면 전부 하이브리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세방전지를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수혜주다. 우리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그래서 토요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토요타 대 현대자동차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수요도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하이브리드로 지금 오히려 비중이 실리고 있어서 포드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지금 하이브리드를 대폭 늘리겠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기차 공장도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라서 올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울 시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지식이 부족한 유튜버들이 하도 2차 전지를 막 떠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가 막 업황이 여전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먼저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중 분위기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 속에서는 그래도 제가 소재주가 그나마 낫다 말씀드린 거고 중앙첨단 소재는 051980 이미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하셨죠? 전화차치 때문에.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는 그래서 이쪽은 당장 제가 그때 환기 탈피가 될 것 매우 높아졌다는 환기 탈피 다 됐죠. 제가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그동안에 누차 얘기했지만 이 회사는 리튬염 그래서 전해액은 리튬염 첨가제 용매 이걸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리튬염은 이걸 김치찌개로 생각한다면 리튬염은 묵은지에 해당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전액 엔캠의 전핵 부분이 워낙 고성장, 견고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앙첨단소도 중장기적 업황은 좋다. 왜냐하면 중앙첨단 소재는 네, 엔캠의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아직 왜 엔캠 첨단 소재를 안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엔캠의 밸류체인 안에 있어서 사업 구조 매우 안정적이다. 다만 올 1분기 이런 데도 역시 좋지는 않을 거예요. 2차 전지가 다 안 좋듯이. 그래서 중장기적 그럴 때 12 때문에 질문하셨을 건데요. 12는 이미 제가 예전에 여러분 다 자료를 해서 작년에 이미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CB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도 않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겠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면 주식 투자에 재벌 천지겠죠. 이미 요거 5월 3일 작년에 요 자료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우리 하 대표가 이거 중앙첨단 소재는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이런 데서는 리포트 만들려면 제가 책상에 꼬박 한 7, 8시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분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 볼 때 한 번씩 맥 빠지는 일인데요. 그냥 이거 그 단톡방에 이 질문 치는 시간에 네, 제 리포트 클릭해 보시면 될 건데, 요럴 때 제가 힘이 좀 빠집니다. 제가 이 자료 만들려고 엄청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709원짜리 1410만 주가 5월 3일 날 주식 전환이 가능하면 이 주식이 만약에 5월 3일 날 전환 청구하면 한 2주 정도 걸리겠죠. 주식 나오는데. 그래서 요게 지금 주식 시장에 짐이 됐죠. 부담, 중앙첨단체 부담 요인이 돼서 그동안 엔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엔캠은 이렇게 주장창 올라갔는데, 중앙첨단 소재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간 이유는 고물량이다.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게 고물량 부담이다. 결국은 고물량 소화 국면이 좀 필요하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일시적 수급의 문제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앙첨단 소재가 이 주가가 굉장히 비싸서 그 물량 때문에 다시 뽀개진다.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가 하락이 좀 커지면 또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 어쨌거나 그 물량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하다. 1410만 주입니다. 다 나오면. 근데 그 공시가 되게 5월 3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못 보던 종목 하나 등장했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인포마크입니다. 관련해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모를 때,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애청자님, 우리 정현님, 프로님, 인포마크. 네. 네. 요거 리포트를 제가 미리 썼는데, 이 회사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우리 어제 뉴스가 좀 났네요. 이걸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포마크가 사명을 휴먼 테크놀로지로 변경한다. 이건 이미 지금 주총 때 했던 일이고, 이게 등기 걸리는데 시간이 요 정도 걸린 모양입니다. 안티드론, 토리스 전략적 협약을 체결 이미 했다. 볼까요? 그래, 토리스 스퀘어, 일라이자 레이더입니다. 주파수 변조 방식, 주파수 변조 방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아시는 레이더는 도플러 박사가 만든 도플러 효과, 물결처럼 띠띠띠띠 이래가 뚜뚜뚜뚜 이런 걸 많이 보셔요. 기계식. 그러니까 띠띠 했다가 레이더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일라이자의 주파수 변종 방식은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주파수를 집중적으로 쏩니다. 특정 주파수를 쏘다가 하나 드론이 걸렸다. 그럼 지속적으로 얘만 추적하는. 그래서 끊김없이 이게 주파수 변조 방식이고요. 35cm 드론 기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35cm 드론이 맞지만 중국의 DG사의 팬텀4가 기준입니다. 이게 정확한 편입니다.
중국 디지털 팬텀4가 35cm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독수리보다 작죠. 웬만한 제 비둘기 날개 피면 그보다 작습니다. 최장 13kg, 세계 최고 수준. 기존에 이스라엘 알 사는 게 라다사입니다. 라다사가 5kg. 지금 검증된 거는 5kg입니다. 자, 이렇게 하 대표가 설명해 주니까 또, 이런 게 있구나. 또, 그렇죠? 자, AI 기술이죠. 세대가 아니고 세로도 구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더로 만약에 이 작은 걸 잡겠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오작동이 납니다. 새와 구별을 못 하죠. 네, 이거는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와도 구별하나. 그래서 근데 이런 기술이 우리가 보면 기업들이 기술 개발했어요 자랑질하는 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토리스퀘어는 신속 시범 획득 사업 급하다는 거죠. 군에서 급할 때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에 드론이 우리나라를 휘젓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했을 때 이미 그 납품을 해서 지금 4대가 육군 2개, 해군 하나, 공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다. 실전 배치를 하려면 육군 평가단에서 장기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검증. 이 납품한 거는 8kg짜리. 탐지거리 8kg짜리. 이것만 해도 세계 최장인데 지금은 13kg짜리다. 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휴먼 테크놀로지가 일라이자 레이더 독점 생산 권리를 확보했다. 자, 여기 앞으로 아직은 저는 이게 휴먼 테크놀로지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보는 게 독점 생산 권리를 확보하려면 뭔가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 재료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서로의 독점 생산을 하려면 뭐 특허권 이런 것도 갖고 오고 할 건데 아마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고 그게 다 재료로 호재로 작용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아람코의 석유시설 단지 다 이런 거 이거는 뭐죠? 민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드론 탐지 레이더는 방산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다. 근데 이게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제가 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아예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그래서 인포마크 토리스퀘어를 근데 여러분들도 토리스퀘어 네이버 검색하시면요.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왜 우리가 드론 탐지 레이더가 빨랐냐? 드론이란 게 등장한 지 얼마가 안 됐잖아요. 전 세계가 이 부분의 기술 개발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고마운 게 북한이 2014년에 백령도에 우리가 무인기 잔해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우리 김정은이 덕분에 빨리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 있고 신석 시범 사업을 해서 이 자세히 제가 해놨습니다. 실전 배치가 돼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3년 9월에는 요 오시면 주로 민간이 주로 갔어요. 민간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군 관계자는 참석 안 했는데 군 관계자만 별도로 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 이런 쪽 현대위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레이더를 2대를 사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우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라다사가 제가 알기로는 2022년에 이태리의 레오나르도 네, 지금 레오나르도사의 이 회사가 2조 2천억 밸류로 M&A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이면 아직 드론이 그렇게 난리를 안 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토리스퀘어가 얼마나 몸값이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되실 거고 그다음 인포마크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인포마크는 요거 이중용도품 그거 요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중용도품 이중이라는 게 군뿐만 아니고 민간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 되면 현지 조립이 가능하다. 그래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 현지에서 51%막 그 함체 이런 껍데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현지에서 그래서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분은 방산이지만 민간 시장이 훨 크죠. 아까 아람코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 포스코의 철강 공장, 뭐 원전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그래서 민간 부분도 판매가 가능한 이런 점들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 있는 거 전혀 모르는데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바고 이제 시작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